법사위 국정감사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예비 청문회를 방불케 한 가운데 황 원장의 임명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직원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의 것임이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JT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이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만나봅니다. 하도 광부와 간호사들을 사기 초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문희 정수코리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로 알아봅니다.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혁신은 계속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흔히 우리 사회에는 사면이 있다고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지요. 인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면은 좋은 자산이 될 때도 있지만 거꾸로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감사원장 내정자, 또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연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꽤 많습니다. 우선 법사위에서 벌어진 감사원장에 대한 이른바 예비 청문회 소식입니다. 오늘 법사위는 황찬현 현직 중앙지방법원장이 취임 7개월 만에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임명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맥 논란으로 첨예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청사로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네, 서초동 법원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찬현 원장에 대한 예비 청문회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황 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갑자기 서열 7위라는 감사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황 원장 이후에 올 후임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융합이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예.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맞섰습니다. 예. 황 원장이 감사원장 내정자로 된 것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또 많이 제기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 원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사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산중학교 동문이라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이 인맥이 이번 인사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황 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에 내정됐다는 통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재차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 원장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국정감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 이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춘 대원군한테 통보받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가까운 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보받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통보 당일날 아침에 통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인맥이나 관계를 미뤄봤을 때 밀실 인사 혹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나왔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질의를 했던 모양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럭비공 판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전국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미 5건은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도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입장은 좀 엇갈렸는데요. 예. 여당에서는 최근에 그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안도현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해당 재판관이 선고를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서초동 법원청사에 나가 있는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충돌까지 빚어낸 국정원 트위터 계정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국정원에 2차례나 국정원 직원 계정인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전부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결론을 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이끌던 검찰 수사진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4개에 대해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4개 모두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곧이어 2개 계정에 대해 추가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체 수사를 진행해 이 계정 가운데 3개를 국정원 직원 것으로 결론 내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벌써 지난 여름에 국정원에 보내준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게 국정원 직원께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자기네 직원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트위터 계정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것이 아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성대 기자가 우선 보도를 해드리고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목적이라며 민간단체 4곳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단체 소속 직원의 주민번호나 월급, 고용보험 이력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파악한 결과 국정원과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런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4곳 중 3곳은 지혜학교, 늦봄 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 등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측은 합법적인 대공수사의 일환일 뿐 특정 학교를 사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혜학교 측은 국정원이 교직원을 사찰했다며 강력히 대응키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이 문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정원의 얘기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네. 합법적인 대공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일단은 뭐 합법적인 수사라고 했을 때 특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 혐의가 있다. 그때 수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소개가 됐던 예. 대안학교들 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노동부가 국정원에 갖다 바쳤습니다. 예. 그중에 예를 들면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요. 48년생이시고요. 그럼 저희 어머님과 나이가 같으셔요. 예. 여기 직종은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 급식소 어머님이 예.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보가 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로 얼마나 국민적인 그 지탄을 받았고 개혁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이라 하는데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왜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인데. 네, 저도 뭐 의문이지만 예. 저의 추정을 했습니다. 대안학교의 교육 이념, 평화와 평등,
인권 생태 이런 진보적 가치가 사실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라던가 또 지금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 또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반대해왔던 활동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책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 외에 이 학교들이 왜 어떤 사찰의 대상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지역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한 지역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광범위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제가 그 25일에 노동부 지청들의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때 5개 사실은 그 노동지청에 이와 같은 국정원 관련된 공문 내용 그 목록이 있었습니다. 수발신 목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2군데를 빼고 나머지가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광주 전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이 있고요. 또 대전청이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60개 이상의 저희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 이건 명백한 국감 방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부하는 그 근거는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관련된 문서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그 국회 연락관을 통해서 들어본 바 현재 국정원이 이 자료 제출을 막았다, 지시하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드러난 정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되어 그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불쾌하고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이렇게 그 파고드는 것은 공포입니다. 일반 시민에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뭐 국회 또는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은 법정기관에 불과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유혹을 산다. 개인정보 다 지우고 왜 어떤 이유로 이들 기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씌웠는지 밝히고 저는 충분히 국정원이 해명해야 될 국정원의 사건이다. 입장은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안 끝났다고 하는 건 맞습니까?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정당한 수사라고 안 봐서 그 수사라는 단어를 쓰기 싫고요. 이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해라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자료 제출을 계속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단 정당한 그 국회법상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이런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에 해당 기관의 장 등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러니까 미증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감사 마지막 감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 제출하는지 여부 끝까지 볼 것이고요. 안 할 경우에 법적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국정원 측의 반론이 있으면 차후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증거를 문제 삼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게 내일인데요.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제시한 5만 5천여 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3천여 건이 잘못 분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후보 비판글이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이 반대글로 돼 있거나 단순한 트윗글이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안철수 원장, 서울대의 교수 사퇴에 전달한 듯이라는 트위터 글을 안철수 반대로 분류했습니다. 민당 대선 패배 원인을 찾기 위한 오답 만들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대선 패배의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의 트위터 글 3천여 건 가운데 90% 이상이 신변 잡기이거나 북한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찰 수뇌부와 내통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 보고서에만 있는 트윗 2233건이라는 수치를 귀신같이 알아낸 윤상현 수석은 검찰 수뇌부와 내통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숫자를 어찌 알아냈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예, 어제 뉴스9에서는 국정원과 군에 이어서 국가보훈처도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이제 안보 교육이었는데요. 교육은 할 수 있다 쳐도 과연 그 내용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후속 취재한 이주찬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국가보훈처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 17부, 3처, 17청 가운데 하나인 독립기관입니다. 예. 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급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인데요. 예. 또 제대 군인의 사회 진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이런 보훈처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예. 이제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400여 차례의 교육을 실시했고 예.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은 보훈처 산하 25개 지청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 전에 일반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보수 편향적인 안보 교육을 실시해서 예. 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제대 군인의 복지를 위한 기구. 근데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긴 있다면서요?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그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행 규칙에 보면 각급 학교나 교사 등에 대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93년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지난 2010년 그 천안함 사건 이후에 교육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교육 내용인데요. 이제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안보 전선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유민주체제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용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 보시다시피 그 민주당에서는 저 내용이 너무 이제 보수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견이 충돌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이제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인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마치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고 예. 또 이 종북 세력은 1940년대에 만들어졌던 남조선 노동당의 일원으로 예. 마치 이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내용이 이제 또 논란의 대상입니다. 예. 반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동영상 자료를 어떤 이제 지역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틀에서 맥락을 봐야 된다.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예. 그 교육에 대한 그 후기 대부분이 뭐 이런 겁니다. 뭐 종북 세력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다. 예. 이 데모하는 사람들은 뭐 전부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후기가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훈처에서는 이 교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뭐 자체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근데 교육용 동영상이 이건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네, 의혹도 이런 제기되고 주장이 있습니다. 됐죠. 주장이 나왔고 어제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뭐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문제의 동영상 CD가 담겨 있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예. 보시게 되면 국가보훈처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개의 관련 동영상 CD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 국감장에서 이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동영상 CD를 그 보훈처에서 제작했느냐 이렇게 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박 처장이 보훈처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예. 어디서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받았다는 기관이 바로 이제 국정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국정원에서 총리실과 행안부 등에 이제 제작해서 배포한 자료 동영상하고 예. 이 동영상이 거의 같거나 뭐 거의 비슷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정원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CD와 동일한 것이라고 이제 확인해 주진 않았는데요. 예. 일단 그래도 지난해 안보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와 관련된 의혹과 이 논란은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파독 광부와 간호사 237명을 귀국시켜서 사기 혐의를 받아온 정수코리아 김문희 회장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대선 캠프에서 일했지만 그걸 사업에 이용한 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소 대책도 없이 파독 광부 간호사 237명을 초청해 사기 의혹을 받아온 정수코리아의 김문희 회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회장은 자신이 정가 사범이라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원금을 받지 못해서 이 행사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죠. 김 회장은 SNS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린 이유를 밝히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사진 올린 것밖에 없지 그 사진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거나 도모한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대선 캠프에서 제가 일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특히 하나가 민주당 전 대표를 영입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거물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당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에 만나 뵙고 자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하나갑 씨를. 예, 하나갑 당대표신데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팔고 댕겼지만 박근혜 후보 지지를 독려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 말 듣고 내가 움직일 정도. 청와대 측도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정정훈입니다.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 진흥원 측은 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정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쟁점입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채용 점수표입니다. 미국 사무소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마케팅 담당자를 뽑는 겁니다. 합격자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 심사평에는 특히 마케팅 경력을 중요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TV에서 영어 자막 검수일을 했던 유 위원장 아들은 마케팅 경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채용된 뒤에도 계약 기간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다음 모집 때 다시 채용됐다는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다시 재채용을 할 때에는 면접에 의한 선발 원칙을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면접 거치지 않았습니다. 홍상표 콘텐츠진흥원장도 절차상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다는 유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언어장애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고 했는데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력서 내용이에요. 기관 자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남 여수와 광양에 있는 부동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김진태 후보자는 1985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이듬해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 논과 대지 등 985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당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돌면서 외지인들이 몰렸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못 갖게 한 농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엔 대지였지만 2007년 농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 부인 명의로 산 전남 광야의 임야를 두고선 땅값이 수십 배 오른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 승원 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승원 씨는 2005년 6월 첫 신검 때 고도근시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에 지원하려고 받은 신체검사에서 사구체 신염이 발견돼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은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군에 가려고 카투사와 공군 어학병 등에 지원했지만 사구체 신염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나 특이병가 위주로 지원을 해왔다는 점에서 군복무를 꺼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 상당수가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금자리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난림공사 아파트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새 아파트. 난데없이 수도관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샤워나 또는 그물자리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한 거죠, 입주민들이. 또 분노가 있었고 항의도 많이 했었고. 아파트 하자는 이뿐만 아닙니다. 붙박이 가구는 뒤틀리고 창틀엔 물이 흥건하고 바닥은 습기 탓에 거먹해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LH가 지은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장마 때는 승강기에 물이 차오르고 옥상은 방수가 잘 안 돼 집안 천정으로 물이 새들어옵니다. LH가 지은 아파트에서 지난해만 4가구당 1가구꼴로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자 문제건인데요. 총 51,928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결로, 가구, 도배, 창호 다양한데요. 위아래 층간 소음도 LH 아파트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공급한 12만 가구 중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한 곳은 60%를 넘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짓겠다던 LH. 알고 보니 하자투성이 아파트로 주민들 분통만 사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세계 35개국 정상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 대통령 도청 여부에 대해서 미국에 확인 요청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답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게 다였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동맹국 정상까지 도감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 정부는 우리 대통령 도청은 통상의 첩보 활동과 명백히 다르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고 우리 정부는 이후 딱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의 추가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 최종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주미대사관 도청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미국 정부의 대답은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정보 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ith new capabilities, we recognize that there need to be additional constraints on how we gather and use intelligence. 미국이 답변을 거부하고 한미 동맹의 특수성까지 거론되면서 결국 대통령 도청 의혹은 유야무야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성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전화 도청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강신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중 3중으로 대통령을 삼엄하게 밀착 경호하는 요원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주변의 전파가 모두 차단됩니다. 안전은 물론 도청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즐겨 쓴다면 도청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전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프로그램에 노출돼 해킹 등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우도 각종 행사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휴대전화 애용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독일 당국도 전화 도청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된 비하 전화기라도 상대방이 일반 전화를 쓸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비화기가 아닌 통신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선 전화의 경우는 회선 사업자의 교환기를 해킹하거나 전용선을 도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은 오늘 여론조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과연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선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는데요.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가 일부 의견이 다르다면서 선고를 연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시인.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전주지법에서 안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토대로 당일에 선고하는 관행을 깨고 재판부의 견해와 일부 다르다며 선고를 다음 달 7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장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이 전원 무죄 판결로 의견을 주니까 재판장이 나는 이것 직업적 양심에 비춰서 내 의견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치욕감과 모멸감을 들었다고.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배심원의 판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이번엔 황사가 아니라 스모그입니다. 베이징을 덮고 있던 공포의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밀려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스모그의 공습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파랗던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삼성동 무역센터를 비롯한 서울 도심이 회색 안개로 뒤덮인 겁니다. 오늘 서울의 평균 가시거리는 6km로 맑은 날에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의 2배인 1세제곱미터에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하늘도 그냥 의심스럽게 보이고 몸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회색 안개는 다름 아닌 공포의 중국발 스모그.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어닥치는 겁니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고농도 스모그가 발생을 하고 기상 조건이 맞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난방 사용량 급증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한층 탁해진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의 상징인 천안문을 겨냥한 차량 폭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영환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중국 황제의 궁전이었던 자금성의 정문 천안문. 어제 오후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난간을 뚫고 천안문으로 연결되는 금수교 교각을 들이받은 뒤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과 주변 관광객 등 5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我这哪儿站着就嘎就到跟前了，我这还得回我那么错一步，完了我就车呱就打这嘎子。 공안 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등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 최소한 2명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要坚决地反对并予以坚决的打击，以便来维护社会的稳定，保护各族人民的生命财产安全。 당국의 조사 결과 테러 공격으로 규정될 경우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최대의 정치 행사인 당 전체 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는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정용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8월에 독도를 찾은 데 대해서 그동안에 일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오늘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한 신문에 기고한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대놓고 비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서순욱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도쿄입니다. 예, 노다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노다 전 총리는 지금 보시는 요미우리 신문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총리에 취임한 직후 2011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전임자들하고 달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기 말에 반일 카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2달 뒤에 교토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관련 발언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듬해 8월에는 독도까지 방문하더라.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 또 반일 카드를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 대통령이 말을 완전히 바꿨다 이 얘기인데요. 아무리 전직 총리지만 자신의 카운터파트였던 이웃나라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요. 예.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반응을 물었더니 참 일본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한번 방문하는 것이 실효적 지배의 큰 증거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이 전 대통령은 사실 근데 그 전에 취임 초에 또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하고 회담을 다룬 일본 그때도 요미우리 신문이었죠. 그게 이제 좀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미우리 신문이었습니다. 예, 예. 당시는 2008년이고요. 2008년에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당시 총리는 후쿠다 총리였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명시하겠다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야, 지금은 좀 곤란한데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파문이 좀 커졌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무성에서도 당시 그 발언을 부인했고 한국의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내가지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5보5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이런 문제로 좀 구설에 오르는 것 같군요. 서특파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를 대주는 것이 국가 보조금인데요.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공무원들까지 한통 속으로 끼어든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벌인 전남 장성군청. 그런데 60살 강모 씨 등 4명이 축사를 고치겠다며 가짜 서류를 내고 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서류가 조작된 걸 알면서도 통과시켜줬습니다. 전남 여수 검은도에 복합 문화관을 지으면서 공사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여수시청 공무원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됐지만 준공된 것으로 보고 미리 줘놓은 것이죠. 이 같은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가 지난 6월 이후 무려 583건이 적발됐습니다. 470억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이 개입된 경우는 부정수급 액수도 커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중대하게 되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46조 원. 경찰은 특히 공무원이 개입된 사례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정부가 영상통화로 환자를 진찰하는 원격 진료를 2015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74살 박정기 할아버지. 시골 보건진료소에서 혈당과 심전도를 측정하고 영상통화로 춘천의 대형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어떤 증상을 느끼거나 이러는 건 없죠? 예. 가까워서 자주 와서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그게 좋고, 그다음에 둘째는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고.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금지됐던 원격 진료를 일부 허용키로 했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들이 스마트폰과 웹캠 등을 이용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장벽을 허물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 의원의 환자가 줄고 오진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발합니다. 의사협회는 이번에 원격 진료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텐데 복지부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오지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 개편안을 놓고 교육부가 또 입장을 바꿨는데요. 오락가락 교육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고 50% 학생 선발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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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론 수렴하여 자사고 선발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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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교육부는 자사고 학생을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대로 중학교 내신 50% 이내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는 편중 현상이 심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달 뒤 교육부의 자사고 입시 개편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1.5배수를 뽑고 최종 합격자는 면접을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항의가 빗발칩니다. 소수의 어떤 목소리 큰 학부모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 일반 학부모들의 이익을 저버린 게 아닌가.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뭐 금방 발표한 정책을 아니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정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경미입니다. 제주도에는 2차 대전 말기에 일제가 만든 해안 동굴 진지가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며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는데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주 최충일 기자입니다.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0년대 초 일본군은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15개 동굴 진지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5곳이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게 58년 동안 살아신데 완보라 저쪽에 와렁하게 물얹어 불고 하나 너무 아쉽다게. 송악산은 바다에서 수증기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형성된 응효한 구조로 파도와 비바람 등 외부 충격으로 침식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송악산 진지동굴 중 한 곳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도 부서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 이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2008년 올레길이 조성되면서 붕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일부 시설을 하면서 그게 점차 이제 가속화돼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전부 콘크리트의 하나의 벽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치욕의 현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자, 이번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잠실에서 진행 중인데요. 뉴스 안 보시고 야구 보셨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기가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온누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7대5로 삼성이 다시 또 앞섰다면서요? 네, 잠실에 장대비가 내리면서 경기는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서인지 두 팀 모두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경기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회 현재 삼성이 지금 막 2점을 추가해서 7대5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런 공방전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삼성 채태인이 1회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냈고 삼성 최형우도 3회 솔로 아치를 그리면서 팀의 4점째를 뽑았습니다. 두산의 홈런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0대3으로 뒤진 2회 솔로 홈런으로 추격에 시동을 건 두산 최준석은 4대5로 뒤진 5회에도 솔로 홈런을 또 한 번 쏘아 올려 5대5를 만들었습니다. 최준석은 포스트 시즌에만 홈런 4개를 치면서 거포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삼성이 이기면 대구로 이동해 모레 한국 시리즈 6차전을 치르고요. 만약 두산이 이길 경우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JTBC 온누리입니다. 예,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도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청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77.9%로 도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 6.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5.7%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현 수준의 대응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19.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70.4%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9.8%였습니다. 오늘 여론의 상당수는 미국의 도청 대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봤고 신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힘차게 펄럭이는 망국기 사진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비구름까지 몰리면서 하늘은 잔뜩 찌푸린 모습이네요. 두 번째는 추수를 마친 전남 보성의 가을 들녘입니다. 종일 흐렸던 중부지방과 달리 파란 하늘과 억새가 참 여유로워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청주 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 18도, 부산 21도로 활동하기 적당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JTBC에서 방송해드리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해드린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ept my eyes open and tried to see the point of what went on in front of me. I kept what moved me, forgot about the rest. Took my young imagination to the acid test.